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숙향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고전문화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숙향전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은 어디냐면 2018년도 있죠? 2018년도 고2 3월 3월 학평 내용입니다. 학평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 고2 3월 학평 지문을 가지고 하니까 동일해요. 학평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숙향전에서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이제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숙향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이 있는 학생은 이제 그걸 꺼내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도 그 지문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 문제도 그 문제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조금 추가된 문제도 몇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같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8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여러분들 고전소설의 유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정소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숙향전이겠죠. 자, 고전소설 중에서도 이제 애정소설에 들어간답니다. 자, 말 들으면 애정소설 아시죠?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애정소설이라고 해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도 같이 들어가겠죠. 이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애정소설, 고전소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애정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정소설은 사실은 요즘 드라마도 뭐 거의 사랑 얘기 아니면은 뭐 이야기가 전개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모든 게 사랑 이야기.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 병원 이야기 나오면 병원에서 하는 사랑 이야기, 학교가 나오면 학교에서 하는 사랑 이야기, 약간 뭐 전쟁이 나오면 전쟁에서 하는 사랑 이야기, 사극이 나오면 그 조선시대에서 하는 사랑 이야기, 뭐 모든 게 다 러브 스토리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 자, 그럼 볼까요? 이제 특징, 애정소설의 특징이 있는데, 유형을 보시면 남녀간에 이제 만나겠죠. 당연히 사랑을 하려면 이제 우연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이제 필연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운명이었지라고 한다면 어떤 걸 주로 쓰고 있냐면요. 천상계였다가 천상계의 인물이었던 남녀 주인공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원래는 천상계였어요. 천상계에서 서로 이제 천상계수가 아니라 천기한계수가 있는데 천상계의 인물인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원래부터 천상계에서 사랑을 했었는데요. 하트가 왜 이렇게 찌그러진 것이죠? 하트, 으악! 하트 색깔은 또 왜 이러는 거지? 으악! 그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자, 천상계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둘이가 이제 커플이었다. 근데 이제 뭐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이 지상계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자, 지상계로 떨어지게 된다.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것을 천상계에 있던 남녀가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간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적강이라고 하죠.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양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있다가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귀양을 간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귀양을 갔다라는 것이고, 강은 하강할 때 하강 아시죠? 떨어지는 거, 뿅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제 귀양을 가는데 아래로 귀양을 간다. 그러니까 지상세계로 귀양을 간다. 그래서 천상계에 있던 남녀가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가게 되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적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양을 간다 아래로, 이런 뜻. 어쨌든 필연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려면 천상계에서부터 커플이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지상계로 우리가 떨어졌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천상계에서 커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상계에서 다시 커플이 되고 다시 사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지상계에서 하는 우리의 사랑은 필연적인 것이다. 운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이다. 운명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적강 이 모티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천상계 인물이었던 남녀 주인공이 죄를 지고요. 지상계에서 환생하는데 그것을 적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상계의 인연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상계에서부터 우리는 커플이었기 때문에 지상계에서 만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적강 모티프를 쓰고 있답니다.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이야기를 말해요. 짧은 단락단락의 이야기. 그러니까 적강이란
적강이란 요 이야기, 짧은 요 적강이란 이야기가 이제 숙향전에 쏙 들어갔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쏙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짧은 이야기는 적강이란 요 이야기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적강이란 이야기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이생규 장전에서 들어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배울 우리 숙향전에도 들어가 있겠죠. 이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석상을 지니고 있죠. 자, 그럼 보통 보시면 보통은 우리의 전통적인 고전 소설은요, 결말이요, 대부분 행복한 결말이에요. 해피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선호하는 우리 고전 문학의 특성상 남녀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결말이 주를 이루나 결국에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고요. 뿅! 막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행복한 결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자, 가끔은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비극적인 결말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대표 작품에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그러나 바로 운영전 같은 경우가 남자 주인공이 결국에 죽거든요. 죽는 새드 엔딩이에요. 자,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도 있더라. 하지만 대부분은 행복한 결말, 해피 엔딩이더라. 자, 그럼 인물형을 볼까요? 인물형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수동적인 여성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많이 읽었냐면 거기 이제 규방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이제 빌려다가 읽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독자층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정 소설이나 어쨌든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 독자층이 많이 보다 보니까 여성 독자층의 요구에 많이 이제 반응을 해서 그 소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입맛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정치하는 좀 약간 적극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대표 작품을 볼까요? 뭐 사랑이 나온다면 다 이제 애정 소설로 볼 수가 있죠. 대표 작품으로는 이생규 장자 인생이 담을 넘어서 본 이야기, 자 그리고 운영전, 그리고 숙향전, 수경낭자전, 옥단춘전, 채봉관 별곡, 춘향전 등 전부 다 사랑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숙향전 내용 정리된 걸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숙향과 이제 이선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조력자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숙향이라는 주인공은요,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뭔가 극복을 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독특한 점.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천생계의 인연을, 천생계에 있었던 나의 사랑을 어디서 찾았다고 지상계에서 다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원래 우리는 커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서로 못 만나게 됐죠. 근데 지상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역시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천생계의 사람이 천상계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천상계의 선녀와 그리고 신선이 죄를 짓고요. 다시 지상계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죠. 자, 인물 간의 관계를 인물의 태도에 주목하여 읽는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지문을 그대로 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도 그 지문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자, 그럼 볼까요? 갈래는 당연히 애정소설 사랑을 담고 있고요. 적강소설, 그렇죠. 여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적강의 모티프가 들어가 있으니 적강소설, 영웅소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영웅이라고 한다면 그 일반적인 상식에서 영웅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태어나서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웅으로 등극, 이런 걸 이제 영웅소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비범한 인물을 지니고 있고 어쨌든 태어나가지고 그런 인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라는 이제 그런 동일성의 측면에서 이제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영웅이 누구다? 바로 이제 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피 엔딩에 이르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영웅 소설이라는 이제 큰 범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비현실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다 온갖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사슴이 도와준다든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제 거기 뭐 화덕진군이라고 하는 어떤 불의 신이 도와준다든가 마고 할미라고 하는 어떤 대지의 여신이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 우리가 이제 비현실적인 거 이런 거 유식한 거 우리 뭐 배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정기적인 속성이다. 아주 기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갑자기 뭐 보수를 부린다든지 막 불이 막샥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뭐 대지의 여신이 도와준다든지 뭐 불의 신이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 봤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불 실력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판타지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전기적 기는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성격이겠죠. 사랑 이야기잖아요. 어머 여보 당신 뭐 이런 내용이잖아.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은 중국 송나라 때 그리고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간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주제는 고난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이제 고난을 극복해서 뭔가 해피 엔딩에 이르렀다라는 점에서 이제 영웅 소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계로 연결이 되는 구조 역시 말했죠.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강 소설. 그리고 이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형식 아시죠? 영웅이 비범한 인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돼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 이게 이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영웅의 일대기는 일생 영웅의 일생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선생님 그 유튜브에 아마 영웅의 일대기 형식이라고 해서 아마 선생님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것도 하도 많이 나오고 애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냥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면 검색을 하면 영웅의 일대기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 영웅의 일대기 형식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전에 이제 문학사를 하면서 얘기해줬겠지만 원시 문학 기억나시죠?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족이 좀 더 우월하다. 고대의 자기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인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거 있었죠. 그래서 그 고전 저 멀리 그 원시 시대 그때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때? 우리가 영웅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몽에서라 주몽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바로 영웅의 일생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영웅의 일대 형식 재밌잖아요. 요즘에도 사실 많이 나와요. 요즘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이 원래 뭔가 비범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이지. 하지만 아직 뭐 꽃을 못 피우고 있다가 때를 만나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시련, 역경 이런 거 있겠죠. 만약 경쟁자도 물리치고 막 이게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막 혁파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해피 엔딩 이제 완전히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완전히 누가 봐도 우러를 볼 수 있는 그 영웅으로 등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독자로 하여금 약간 스릴을 막 주잖아요. 막 짜릿함을 주잖아요. 막 우리 영웅이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얘가 빨리 이제 영웅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웅의 일대기 형식은 지금 드라마에서도 다 나오고 있는 얘기라는 거. 전혀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전혀 괴이하게 볼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건 지금도 다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은 이제 영웅의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고대 저기 멀리 원시시대 문학부터 쭉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이 가장 전형적으로 진짜 완전 틀을 딱 갖추고 있다.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충열전이라고 하거든요. 유충열전이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아주 잘 전형적으로 보고 있는 유충열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형식 물론 이것도 숙향도 이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은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누가 도와줬다. 도와주는 조력자가 겁나 많다. 조력자가 다 도와주는 영웅이다. 라는 점에서 이 숙향전이 다른 영웅 소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영웅 소설은 진짜로 영웅이 진짜 영웅적인 능력이 있어. 진짜 얘가 약간 천재 같아. 진짜 잘 써.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다 물리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영웅이 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숙향전에 나오는 숙향은 자기 자신은 영웅으로서 어떤 뭐 능력을 가지거나 뭐 뛰어나거나 이러지 않지만 도와주는 인물들이 대단해요. 모두 막 신들이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영웅이다라는 이제 약간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작품 줄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열컷 고전 소설, 오늘은 변사로 변신한 곽동훈이 올시다. 오늘 알아볼 소설은 대체 무엇이냐? 천상계의 죄로 인해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그녀 숙향이 바로 숙향전인 것입니다. 천상에 살던 월궁 선녀와 태을성이 죄를 짓고 각각 숙향과 이선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천상의 인연은 과연 지상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가? 기대하시라 숙향전 개봉박두. 송나라 때 김전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전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된 거북을 사서 놓아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홍수에 휩쓸려 가다가 그 거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거북은 김전을 구해주고 진주구슬을 주고 떠나는데요.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갔던 김전은 거북에게 받은 진주구슬을 예물로 주고 장씨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꿈을 꾼 뒤 숙향이라는 딸도 얻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왕균이라는 관상쟁이가 나타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숙향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5세 부모와 이별하며 15세까지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20세 부모를 다시 만나 70세 천상으로 올라가게 될 운명이요. 숙향이 5살 되던 해, 난리가 나서 피란을 가던 김전 부부는 어린 숙향을 데려가기 어렵게 되자 거북에게서 받은 진주로 만든 옥지환을 숙향의 옷고름에 신표로 메어주고 떠납니다. 부모를 잃은 숙향은 사슴 등 여러 동물의 신이한 도움으로 장승상 집에 이르게 되죠. 어느덧 13살이 된 숙향. 장승상은 숙향을 신임하여 딸처럼 여겨 가사를 다 맡기게 되는데, 이를 시샘하던 종사양은 흉계를 꾸밉니다. 도둑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숙향은 강에 몸을 던지려 하지만 용녀인 거북과 선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갈대밭으로 가던 숙향은 불이 나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그 대신 화덕진군의 덕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숙향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숙향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천태산 신선 마구할미가 나타나 숙향을 구해주고, 숙향은 여느 할머니라고만 여긴 채 마구할미와 함께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숙향은 선녀가 되어 천상에서 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원래 천상의 선녀였던 숙향과 역시 천상의 선관이었던 이선은 같은 꿈에서 만나는데, 이때 숙향의 옥지환 진주를 이선이 가져가게 됩니다. 잠에서 깬 숙향은 그 꿈속 광경을 수로 놓고 할미는 숙향이 수 놓은 것을 저자에 내답합니다. 술을 산 장사꾼은 낙양에 사는 이선이 천하 문장가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 숙향이 놓은 수에 시를 써달라고 합니다. 15세 때 숙향과 같은 꿈을 꾸었던 이선. 수를 보고 크게 놀라 할미를 찾아가 숙향을 만나 옥지환의 진주를 보여주고 부모 몰래 천상배필인 숙향과 혼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선의 아버지는 아들이 부모 몰래 혼인한 것에 크게 화를 내고 낙양태수였던 김전에게 숙향을 벌하라고 명령합니다. 김전은 숙향이 잃어버린 딸인 줄도 모르고 벌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매를 치는 나장의 팔이 무거워져 매를 치지 못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해보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 숙향에게 마구할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라집니다. 홀로 남은 숙향은 자결하려 하지만 우연히 이선의 어머니가 숙향의 울음소리를 듣고 숙향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선은 과거에 급제하여 집에 돌아와 숙향과 재회하고, 이선이 형주자사로 임명되어 숙향도 남편을 따라가게 됩니다. 숙향은 가는 길에 그동안 은혜 입었던 분들에게 예를 표하고 자신을 양녀로 거두어 주었던 장승상 댁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부모인 김전 부부를 만나 옥지환을 보여주고 재회하게 되죠. 형주를 잘 다스린 이선은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요. 어느 날 병이 든 황태후를 위해 3가지 선약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황태후의 병환은 침약으로 고치지 못하고 공래산 개연초, 천태산 벽이용, 그리고 용왕의 개안주를 얻어야 나으실 것이니 어진 신하를 보내어 정성으로 구하소서. 3가지 선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이선. 신선과 마구할미의 도움으로 3가지 선약을 구해온 이선은 이미 숨을 거둔 황태후를 살려내고 초왕에 봉해집니다.
이후 이선은 숙향을 비롯해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침내 선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잡하면서도 이채로운 이야기 숙향전.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고아가 되어 고난을 겪은 숙향. 숙향을 도와주는 사슴 마구알미와 같은 존재는 이 작품이 도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천상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적강소설 숙향전. 그 다채롭고 신비한 이야기는 영원히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품의 구조 한번 같이 볼까요? 줄거리 지금 본 거 한번 쭉 떠올려가면서 봅시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겠죠. 첫 번째 발단 부분에서는 송나라에 김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구해준 거북이의 도움으로, 이것부터가 특이하잖아요. 거북이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북이가 도와준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이거부터가 어때?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후 딸 숙향, 즉 천상계에서, 원래 숙향이라는 인물은 천상계에서 월궁 선녀였어요. 그래서 숙향이라는 딸을 얻게 됐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지고 장승상의 양녀가 된 숙향은 이제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범하게 태어나서 공연을 겪고 있다. 영일대 형식 따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데 의인의 모함으로 죽을 위에 처했으나 이걸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역시도 누가 도와줘서? 거북이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도와준 적 있어요? 역시 비현실적인 능력, 그렇죠? 비현실적인 설정, 그렇죠? 조력자가 등장하는데 다 비현실적이죠. 조금 약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지문이 바로 위기 부분입니다. 위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할 지문이어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자, 볼까요? 또다시 위기에서 화덕진군과 마고할미의 도움을 받은 숙향은, 자, 여기 화덕진군과 미고할미라고 써놨네. 마고할미가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조력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보세요. 미고할미라고 써놨지만 마고할미라고 보는 아시죠? 자, 그래서 화덕진군과 마고할미가 도와주는 이 조력자예요. 조력자. 도움을 받은 숙향은 이랑이라고 해서 천상계에서 숙향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랑이라는 사람을 다시 천상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신선 태을이라는 신선이었어요. 이 신선과 인연을 맺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정 부분에서는 이랑의 아버지였던 이상서가 김진을 시켜서 숙향을 죽이려 하나, 숙향 죽여버려! 막 이랬으나, 자, 김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이랑의 아버지가 화가 났었잖아. 내 몰래 결혼을 했다고 이 숙향 죽여버려! 막 했지만, 김전은 숙향이 나중에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됐고, 결말은 이상서와 오해를 푼 숙향은 이제 과거에 급제한 이랑과 혼인을 하고 두 사람의 신선인신 약을 먹고 산을로 다시 올라가게 돼.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었잖아요. 산을로 올라가는 해피엔딩 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숙향전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문제가 있는 학생은 그 부분을 보시면 똑같은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는 항상 뭘 먼저 봐야 되죠? 문제에 있는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문학작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봤더니 3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이거는 딱 대조해서 봐야 되니까 뭔가 도움되는 느낌은 아니고 요거가 좀 도움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뭐냐면 2018학년도 우리가 이제 3월 고2 역시 학평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위키를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보기를 보시면 숙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자 주인공의 인연이, 그렇죠. 천상계에서부터 우리는 커플이었군요. 근데 그것이 다시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적강이라고 했었죠. 자,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주인공들은 의지적인 태도로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고, 결국엔 징표에 근거해서, 징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 때문에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본문에 있구나. 이제 이런 소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징표에 근거해서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소스를 얻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지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노옹이 졸다가 말하기를, 이제 노옹이라고 했을 때 노는 늙을 노자고요. 옹은요 이제 늙은이,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자니까 그냥 해석해 보시면 늙은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늙은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신선이 화덕진군이요. 그래서 화덕진군 화덕 아시죠? 화덕 피자 같은 거 굽는 거. 그래서 화덕진군이라고 한다면 불의 신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인데요. 어때? 야, 비호하지 않겠지. 일반 사람은 아니겠지.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야죠. 화덕진군이라고 하고요. 불의 신령이고 천상계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홍이 졸다가 말하기를 이제 늙은 남자 바로 화덕진군이 졸면서 말하기를 내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를 해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자 봤더니 하여 생이 종일토록 노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자 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랑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자 남자 주인공이요 하루 종일 바로 늙은 남자가 이렇게 자기 발바닥 문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하루 종일 동안 문질렀단 말이야. 문질렀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질렀냐면 바로 이제 뭔가 이랑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랑이 이제 노홍에게 뭔가 부탁한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노홍이 내 발바닥 좀 문질러봐라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발바닥을 문질렀다는 점에서 이랑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의 아주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노홍, 즉 늙은 남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화덕진군이 불의 신령이 깨서 이제 말을 했어요. 발바닥 마사지 받고 나서 뭐라고 했냐? 뭐 이제 거드름 피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를 위하여, 자, 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랑을 도와주고 있었구나. 조력자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사를 통해서.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부인께 물으니 마고 할미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서 한다고 하기로 거기가 보니 과연 숙향이 두상에서 술을 넣고 있거든 보고 온 일을 표하기 위해 불덩이 내리쳐서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데우고 왔노라.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의 종적을 묻되 그 수에 불탄 데를 이르라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내가 그대를 위하여 내가 이랑 당신을 위해서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그러니까 뭔가 이랑이 부탁한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사방으로 찾아다녔다는 거야. 막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녔어. 자, 찾아다녔지만 내가 직접 만나서 보지는 못하고 후토 부인께 물어봤다는 거야. 자, 후토 부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대지를 주관하는 여신이야. 보면 알겠지만 저보다 판타지죠. 판타지.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대지를 주관한 여신 만나봤어요? 만나본 적 없죠. 비현실적인 이야기. 자,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비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일단 대지를 주관한 여신하고 막 말을 할 정도면 이 사람도 뭔가 신령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홍도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화덕진군이라고 하는 불의 신령이에요. 자, 그래서 후토부 이제 대지를 주관한 여신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뭔가 이제 일하기 부탁한 걸 위해서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보지 못하고 물어봤더니 자, 마고 할미가 데려다가 누군가가 마고 할미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후토 부인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자, 마고 할미가 누구냐면요. 이제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이제 마고 할미는 바로 숙향이라고 하는 아까 숙향전이잖아. 우리 이 소설의 제목이 숙향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있는 조력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지의 여신, 뭐 가이아, 뭐 이런 거 아시죠? 우리 그 그리스 뭐 저쪽에 신화 보시면 가이아라고 해서 대지의 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의 여신. 그래서 어쨌든 마고 할미가 숙향이를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서 살고 있다. 대리서 둘이서 낙양 동촌에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땠다는 거야? 늙은 남자 노홍이 화덕진군이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과연 숙향이가 진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숙향이를 찾고 있었구나. 누가? 바로 이랑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한 거야? 노홍한테. 화덕진군에게 숙향이 좀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는 이제 발바닥 좀 문질러봐라.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랑이가 노홍의 발바닥을 막 문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열심히 너를 위해서 숙향이를 찾으려고 다 찾아다녔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고 후토 부인께 대지를 주관한 여신에게 물어보니까 숙향이는 마고 할미 즉 대지의 여신이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낙양 동촌에 갔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로 숙향이가 있더라. 숙향이가 누구상에서
누상은 이제 정자 위에서 술을 놓고 있더라. 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것을, 내가 왔다라고 한 것을 표시를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불덩이를 내리쳐서, 왜냐면 이 사람이 불의 신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불덩이를 내리치는 거야. 부아! 이렇게 불덩이를 내리쳐서 지금 숙향이가 뭐하고 있다고 했지? 아까 정자 위에서 술을 놓고 있었다고 했죠. 자, 술을 놓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의 술을 놓고 있었냐? 봉황을 술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봉황이라는 한 것은 전설 속에 나오는 새 아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약간 뭐랄까요? 이거 무섭다. 약간 조폭의 그거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아시죠? 봉황. 예쁜 그 수호신인데 원래 봉황이 갑자기 저렇게 문신이 나올 줄 몰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봉황에 방금 그 숭우를 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숙향이가 정자 위에서. 그래서 불덩이를 내리셨다는 거. 불을 부아! 파이어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노은 봉황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다. 내가 좀 태우고 왔다. 그래야 이제 내가 봤다. 내가 숙향이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 것이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불덩이를 내리쳐서 수노은 봉황의 날개 끝을 왜 태우고 왔을까요? 바로 숙향이하고 이랑을 서로 이제 맺어주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마련해야겠지. 이거가 태워져 있지. 네가 수놓았던 봉황에 날개 끝이 태워져 있지. 이거 내가 너 보고 왔다라는 표시야. 바로 노홍이 보고 왔다라는 표시야. 허덕진근이 보고 왔다는 표시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얘가 바로 숙향이야. 이제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숙향이하고 이랑을 서로 맺어주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즉 이랑이 너는 그래서 그 할미를 한번 찾아봐. 다음이 누구겠니? 마고할미가 데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 마고할미를 한번 찾아봐. 그리고 나서 숙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 물어보되 그 수에 불탄 데를 이르라. 그래서 숙향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고 그 분명히 수 놓은 곳에 어떤 태워진 자극이 있을 것이다. 내가 태우고 왔으니까 태워진 자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워진 자국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때? 이랑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발바닥을 문지를 만 하네요. 그렇죠? 제가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랑이 말하기를, 자, 이랑이 남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아니, 이상하다. 제가 처음에 찾으니 여차 이르기로 표진 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천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랑이는 이미 한번 마고할미한테 갔었네. 마고할미한테 한번 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냐? 내가 처음에 찾으니, 그러니까 처음 내가 마고할미랑 처음 만났죠. 1차 만남인 거야. 처음 가서 만났어. 이미 만났네. 마고할미한테 가서 물어봤어. 숙향이 어딨어요? 하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뭐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디에 있냐? 라고 말했으니까 원래는 지금 어디 있어? 보니까 지금 여기 화덕진군이 가서 보니까 마고할미가 숙향이를 데려다 낙양동촌에 있잖아. 낙양동촌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랑이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해줬다라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표진강가에 있다라고 뻥을 쳤다라는 거예요. 뻥으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고할미가요 이랑이를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숙향이하고 잘 어울리는 짝인가, 진정한 짝인가, 좋은 사람인가, 이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로 숙향이는 없다, 숙향이는 저쪽에 가 있다, 숙향이는 다른 애다, 막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자, 이것도 그거예요. 첫 번째 가서 숙향이 어딨어요? 라고 말했더니 진짜로 이제 숙향이 있는 것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뻥을 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 표진강가에 있다 라고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랑이를 속인 거죠. 표진강가에 있다, 숙향이가. 자, 그래서 나는 표진강가까지 갔었는데, 이랑이가 말하고 있죠. 난 표진강가까지 갔었는데, 아니 낙양동천에 데리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라고 한 거죠. 마고할미가 거짓말을 했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 자, 하니, 자, 노홍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를, 자, 노홍인데 노동이라고 써놨는 선생님. 으악, 노홍이야, 노홍. 으악, 노홍. 자, 노홍이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이고, 다 이유가 있지. 자, 뭐라고 하냐? 자, 마고 선녀는 범인이 아니라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가 애거라면 숙향을 보려니와 바르면 만일 그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마고 선녀는 그러니까 노홍이 얘기를 하죠. 아니, 왜 저를 속인 거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마고 선녀는, 그러니까 마고 선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까 보면 마고할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고선녀라고 하고 있죠. 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마고할미가 선녀구나. 사실은 천상계인데 이거 천성계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선생님 졸았나 봐요. 이거 만들 때.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네요. 왜냐면 마고 선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에서 천상계의 인물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또 알 수 있어요. 범인이 아니라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고선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인물에서 마고알미는 천상계의 인물이 되는 거구나. 비범한 인물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녀라는 거 그리고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의 정성을 시험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과연 숙향이한테 잘 어울리는 짝인가 계속 너의 그 정성을 테스트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계속 알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되면 숙향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대 부모가 그 누구예요? 이랑이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게 되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고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체 줄거리 부분에서 봤죠. 숙향이 결국에 이랑과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이제 몰래 둘이 결혼을 한 것을 알고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숙향이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었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숙향이 진짜 이후에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하고 이미 간데 없었다.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요. 누가요? 바로 아까 말을 했던 조력자였던 화덕진군이 뿅 하고 사라졌네요. 뿅 하고 사라져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걸 봤을 때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 뭐야? 바로 유식하게 말하면 정기적인 요소, 정기성이 들어간다. 그쵸? 자, 그리하여 이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노홍에게서 숙향의 소식을 들은 이랑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선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전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전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제 과거의 상황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1차 만남이 있었죠. 언제 만났어요? 이때 한번 만났네 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가 찾으니 표진강가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봤을 때 마고알미하고 이랑이 첫 번째 만났고 그때는 표진강가에 있다고 사실은 낙양동천에 있으면 표진강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이전의 어느 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과거의 상황이구나. 바로 시간상으로 과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전에 바로 할미 이랑을 속여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 그렇구나. 이 할미 바로 누구겠어요? 마고선녀가 바로 이랑을 속여 보내고 아까 1차 만남 때 속여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1차 만남 때 속여서 보냈었죠. 자, 그래서 그 과거에 할머니가 그 이랑이를 속여서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서 그죠? 그러면 1차 만남 후의 상황이네. 그치? 요거는 그치? 그치?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1차 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상황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낭자더러 말하기를 낭자 누구겠어요? 바로 숙향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숙향이 있으면서 이게 뻥을 치는 것 봐요. 자, 뭐라고 하냐? 아까 그 소녀를 보셨습니까? 이는 천상대을이요. 인간 이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 소녀를 보셨습니까? 자, 1차 만남 때 아까 할머니하고 마고할미하고 이랑이하고 만났는데 거짓말을 했었죠. 표진강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표진강가에 있는 줄 알고 갔죠. 이랑이는 불쌍하게. 자, 그 만나고 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할머니가 이랑을 속이고 와서 숙향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까 그 남자애 봤냐? 걔는 천상 태을이다. 얘는 천상계에서는 태을이라는 신선이었어요. 그리고 인간계에서는 이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또 뭘 알 수 있어요? 이랑이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도 바로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천상계의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아시겠죠? 하니 낭자가 물었다. 숙향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 태을인 줄 어찌 아셨습니까? 자, 아니 천상계 인물인 줄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바로 1차 만남 때 이랑이하고 했던 대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혜가 반도를 받고 조적의 수족자를 샀노라 하니 태을임이 분명합니다. 자, 태을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 있네요. 천상계 사람이었다는 근거가 지금 요 대사에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 것이냐? 바로 이랬다라는 거야.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대성사 부처를 따라서 요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곤륜산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연못이에요. 그 신선이 사는 연못에 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신선이었구나. 천상계 인물이었구나. 천상계 인물도 아닌데 신선이 사는 연못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없죠. 신선이 사는 연못에 갔다는 것 자체가 얘가 신선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선이 사는 연못에 가봤어요? 여러분 신선이 아니군요.
자, 그래서 요지에 가서 반도를 받았다. 자, 반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3000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바로 신성계에 있는 복숭아예요. 그 복숭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신성계에 있다는 복숭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선이 있었다는 연못에 갔다라는 것에서 얘도 신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누구? 바로 아까 왔던 남자 주인공 이선이 결국에 천상계에서 태을이라는 신선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조적의 족자를 수 잡느라 라는 이런 대사에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적의 수족자를 사노라, 이게 뭐겠어요? 족자는 아시죠? 그림이나 글씨를 벽에다가 걸거나 말아볼 수 있도록 양끝에다가 이렇게 딱 된 거 있죠. 족자 이거 보시면 알 텐데. 자, 요거를 이제 족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까 곤륜산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연못인 바로 요지에 가서 바로 반도, 그리고 신성계에서 먹는 3000년마다 열리는 그 복숭아, 선생님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 복숭아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조적의 수가 놓아져 있는 족자, 요런 족자를 내가 거기 가서 샀다. 어쨌든 이제 신성계에 가서 이런 걸 했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 남자 주인공도 바로 신성계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을이다. 얘는 신성계의 태을이라는 신선이다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자, 하니 낭자가 말했다. 숙향이가 말했죠. 세상의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 옥지환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자, 계속 누굴 찾고 있어요? 자, 숙향이는 세상에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옥지환은 옥으로 만든 가락지예요. 자, 이게 옥으로 만든 가락지. 되게 예쁘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징표 막 이런 거 할 때 저 힘을 알아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 주는 거 이제 이런 거 이런 느낌.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 보니까 예쁘네.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주고 받으면서 인연임을 확신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저 힘을 알아주세요. 이게 이제 옥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옥지환의 진주, 자, 옥지환의 진주가 바로 숙향이하고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랑을 이어주는 징표예요. 이것을 통해서 둘이 바로 천상계로부터 이어진 사람, 시천상계로부터 이어진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옥지환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세요.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인연이에요. 뭐 이런 얘기죠. 자, 할미가 말하기를 바로 누구겠어요? 마고 할미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마고 할미에게 지금 이랑이 진짜 나의 사랑인지 나의 천상계의 태을인 신선인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제 숙향이의 내용이죠. 자, 하루는 낭자가 두상에서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노홍이 얘기했던 누구에게 이랑에게 얘기했던 내용이야. 자, 이어지는 거 여기서 봐봐. 하루는 낭자가 두상에서 아까 정자 위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문득 난데없는 불덩이 떨어져 휘우펑 이렇게. 근데 이거 아까 우리 봤죠. 누가 떨어뜨린 거였어요? 불덩을 누가 떨어뜨렸었죠? 바로 노홍, 즉 화덕진군이 바로 떨어뜨린 불덩이였었죠. 숙향이하고 이랑이를 맺어주기 위해서, 맺어주려면 서로 둘이 인연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바로 불덩이를 내리쳐가지고 수놓은 봉황의 날개 끝을 태우고 온 것이었죠. 그 얘기를 아까 이랑이한테 했잖아. 그래서 너 가갖고 한번 그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내용이 여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숙향이 낭자가 술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불덩이 우와 푸아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덩이 어쨌든 떨어졌다. 갑자기 떨어졌다. 이걸 봤을 때 비현실적인 내용이구나, 정기적인 요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홍이 아까 꿈에서 내리친 불덩이였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노홍이 여기 쪽에 했죠. 내가 이렇게 갔다 왔노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숙향이하고 이랑을 맺어주기 위해서 불덩이를 내서 수놓은 봉황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있었었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생이 종이처럼 노예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노홍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있었잖아. 발바닥을 문지러라 하고 이제 했던 부분. 그래서 깨어나서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했던 행동이 바로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홍은 꿈속에서 내리쳤지만 숙향이는 진짜로 탄 거예요. 으악! 막 이렇게. 그러니까 노홍은 꿈속에서 그 사람은 비현실적인 어떤 신성 같은 거니까. 화덕진군이잖아요. 화덕진군이니까 꿈속에서 파이어 볼 부악! 숙향이 저기구만! 이렇게 파악해도 숙향이는 현실에서 으악! 진짜로 타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너운 보강이 날개 끝이 탔다. 낭자가 숙향이가 깜짝 놀라서 할미에게 지금 보여줬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마고 할미한테 보여주니 마고 할미가 말하기를, 마고 할미는 또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역시 마고 할미도 이제 보통의 인물이 아니니까요. 돼지의 신이니까요. 뭐라고 하냐. 하! 이거는 화덕진군의 조화이니 자연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자, 화덕진군은 바로 누구였다? 아까 노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니고 신선이었었죠. 그러니까 불의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 신이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인지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도 알고 있네. 마고할미도 화덕진군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도 막 신선이다. 이런 거 조금 알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아까 마고할미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고선녀는 범인이 아니라 하면서 노홍이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화덕진군도 알고 있어요. 둘이가 서로가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때 이랑이 목욕 제기하고 목욕 제기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목욕하고 몸가짐을 이제 가다듬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도 선생님 만날 때 목욕 제기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 오지 마시고 깨끗하게. 자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보통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랑이 뭔가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나 봐. 자 볼까? 이랑이가 자 황금 일정을 가지고 황금을 하나 가지고 선생님한테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다고요. 자 황금을 하나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그래서 목욕지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황금을 하나 딱 들고 갔었구나. 이제 뭔가 할미한테 뭔가 부탁한 게 있었던 거지. 이 할미 누구겠니? 바로 마고 할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고 할미하고 이랑이 만났으니 이게 몇 차 만남이 되겠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겠죠. 아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표준관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황금을 가지고 두 번째 만나러 갔어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자,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번에 취한 술이 엊그제야 깨어가지고 해정하려고 하던 차에 오늘 공짜를 만나니 다양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번에 내가 술을 먹었는데 술이 안 깨가지고 이제 좀 해장을 하려고 술 좀 깨려고 하던 차에 오늘 바로 이랑이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랑이가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 그때 할미 집에 술을 많이 먹고 가서 술값을 갚지 못하였기로 금전 일전을 가져와 정을 표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같이 술을 마셨는데 1차 모임 때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때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술값을 안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황금을 가지고 와서 그 술값을 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술값을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제 숙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어떤 거리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만남의 거리.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주시는 것은 반이와 내 집을 비록 가난하나 술떡이에 주성이 비치고 밑에는 주천이 있습니다. 가득 찬 술덩이의 임자는 따로 있는 법이라 어찌 값을 의논하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시는 것은 받겠다. 황금은 받네 또. 이 사람 뭐예요? 하지만 제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술떡이에는 주성이 비치고 자 주성이라고 하는 술에 이제 술의 별이 비치고 있다. 술떡이에 술 위에는 술의 별이 비치고 있고 밑에는 술의 강이 흐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어쨌든 술이 많다 우리 집에 괜찮다 오케이. 자 가득 찬 술떡의 임자는 따로 있다. 어찌 값을 의논하겠습니까? 뭐 술값 안 줘도 괜찮다. 술이 많다 괜찮다. 자 다른 말씀은 마시고 무슨 일로 수천리를 왕래하셨습니까? 하니 이랑이 탄식하며 말했다. 자 다른 말씀 그러니까 괜히 술값을 갚는 등 많은 등 황금을 가지고 와서 그때 술값을 못 갚아서 내가 술값을 낸다는 등 거짓말 하지 마시고 무슨 일로 이 수천리를 왔는지 한번 본론을 말해봐. 진짜 이유를 말해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이제 이랑이 진짜로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죠.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 자 할미 말을 고지 듣고 숙향을 찾으러 갔노라. 자 할미의 말. 자 1차 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숙향이 표진강가에 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때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듣고 진짜로 표진강가에 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실 이거 거짓말이었었죠.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노홍 아까 조력자였던 화덕진군 얘기해줬잖아. 표진강가에 있지 않고요. 사실은 마고할미가 숙향이를 데려다가 낙양 동천에 가서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또 뭐라고 대꾸를 하냐. 난 것은 참으로 신이 있는 선비입니다. 그런 병인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참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할머니가 이제 마치 술을 파는 평범한 할머니인 것처럼 속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술 파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예요? 이거 마고할미는 돼지의 신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는 중이야. 숙향이하고 어울리는 것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숙향이하게 진심인 것이냐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우 당신은 정말로 신의가 있는 선비다. 자, 그런 병인을 위해서 병인은 아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랑을 계속 속이기 위해서 숙향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병인은 바로 숙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속여서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숙향이가 알면 진짜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니까 자 이랑이가 말을 하고 있어요. 헛수고를 누가 알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서 표진강가에 가서 당신이 표진강가에 숙향이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것은 헛수고였다. 당신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런 헛수고를 누가 알겠냐? 나 고생 엄청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할머니가 이제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놀라는 척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알 수 있죠. 요 했다는 것은 숙향이가 표진강가에 있다는 게 거짓말이고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고 있으니까요. 자 뭐라고 했냐? 숙향이 이미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괜히 물어보는 거야. 계속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랑이가 말을 하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 저 노전애가 노홍의 말을 들으니 낙양 동천에 술 파는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할미 집이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사람 속임이 너무 짓궂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노전에 가서 내가 그래서 저기 화덕진군에게 부탁을 했다. 숙향이 좀 찾아달라. 당신이 자꾸 거짓말하고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화덕진군에게 물어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화덕진군이 아니 걔는 마고 할머니가 데려다가 낙양동촌에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낙양동촌에 술 파는 할미 집 마고 할미랑 같이 낙양동촌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숙향이는 당신 즉 마고할미 당신 할미 집이 아니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숙향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아유 나한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선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숙향이를 데려갔다는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난군의 말씀이 아유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화덕진군이라고 하는 그 신령은 그러니까 불의 신령은 남천문 밖에 있는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마고선녀라고 하는 존재는 천태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 둘 다 천상계에 있는데 인간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자 이걸 봤을 때 나는 마고선녀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마고선녀는 천태산이라는 곳에 저기 신선들이 사는 곳에 있고 화덕진군도 저기 남천군 밖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다 천상계의 인물이라고요. 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숨기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숙향이를 데려갔다는 말이 아이고 황당합니다.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니까 이랑이가 말을 하기를 아니에요.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숙향이 수 놓는데 불똥을 내리쳐서 봉에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진가다리라 하였으니 그 농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물었다.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제가 물어보니까 화덕진군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숙향이가 술을 놓고 있는데 자기가 불똥을 부아 파이어볼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봉황의 날개를 내가 태워놨으니까 네가 나중에 가서 진간해라 증거로 그거를 삼아라 라고 말했으니까 그 노홍이 나를 속일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줬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어떻게 했어요. 진실로 그러하다면 난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진짜로 정말 지극한 정성이네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랑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방장 복내들 다 돌아서라도 못 찾으면 이선이 또한 죽으리라 하니 술도 많이 먹고 일어나거를 할머니 웃으며 말하기를 자 방장과 동네는 바로 신선이 산다는 중국의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선이 사는 곳들까지도 다 뒤져서라도 내가 숙향이를 못 찾으면 이선이 즉 나 이랑이 나도 죽을 것이다. 나 꼭 숙향이 못 찾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숙향이를 꼭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숙향이에 대한 아주 지극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얘 진짜 진심이구나 그 생각을 해서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 또 다른 말로 또 꼬시고 있네. 뭐라고 하냐. 아유 뭐 그러면 숙녀를 취하여 동락할 것이지 구태여 그런 병든 거린을 괴로이 찾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그냥 숙녀 아주 정숙한 여인을 숙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찾아서 즐겁게 놀 것이지 다른 여자 찾아요. 아니 뭐 그렇게 숙향이 찾고 그래요. 다른 여자 찾아서 재밌게 놀아요. 괜히 그렇게 구태여 그런 병든 거린을 그렇게 병들고 빌어먹고 있는 거지를 괜히 찾아가지고 괴롭게 찾고 있습니까? 사실
사실은 병들지도 않았고요. 거지도 아니에요. 숙향이를 병든 거린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병들고 얘는 가난한데 이런 애를 찾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애인데도 진짜 찾을 것이에요 해서 이제 진심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랑이가 말하기를 난 다른 여자 필요 없다. 이제 그 얘기 하겠죠. 뭐라고 하냐?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여자가 없어서 숙향이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까 이제 그 할머니가 다른 여자 찾아가지고 재밌게 노세요. 뭐하러 그렇게 병들고 가난한 애를 찾아서 괴롭게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여자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전생의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이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숙향과 이랑이 이미 전생에서 만났었구나. 그러니까 전생의 일을 우리가 전생에서 서로 커플이었다.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지금 지상에 인간계로 와서 내 예전에 커플이었던 숙향이를 찾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전생의 인연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서부터 사랑이었던 숙향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둘이 이제 천상계에서부터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생의 인연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찾지 못하면 난 꼭 죽어버리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숙향이를 꼭 찾아버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또 말을 했어요. 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래서 이랑이가 아주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무쪼록 찾아 기별할 것이니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찾아가지고 당신께 알려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하니까 이랑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의 목숨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하게 여김을 바라노니라. 자,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할머니에게 달려있다. 숙향이를 찾으면 내가 살 것이고 숙향이를 찾지 못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으니까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네요. 자, 진짜 이 정도 되면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못 찾으면 죽어버린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숙향이를 찾아줄 것을 아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가. 숙향이를 찾아달라고 마구 할매에게 막 부탁하는 이랑이의 모습. 자, 이렇게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할머니가 찾아준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꼭 찾아주겠다. 내가 찾아가지고 당신에게 알려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숙향이를 찾을 수 있겠다. 이제 숙향이를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진짜 3일 후에 할머니가 나귀를 타고 온 거야. 할머니 대단하네. 나귀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도 선생님 만나 나귀 한번 타고 와보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요. 자, 나귀를 타고 오거늘 기쁘게 맞이해서 서당에다 앉히고 물었다. 이제 할머니가 나귀를 타고 오니까 너무나 기쁘겠지. 이제 숙향이 소식을 듣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할머니는 어찌 오늘이야 찾아왔는가? 어제 왜 이제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찌 오늘이야 찾아왔는가? 막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할머니하고 이랑이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고, 내가 난근을 위하여 숙낭자를 찾으러 다니니 숙향이란 이름이 세 곳에 있으되 하나는 태우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시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세 곳에 기별한즉 둘은 응답하나 거리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배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난군을 위해서 진짜로 숙향이를 찾으러 열심히 내가 다녔다고요. 다녀보니까 숙향이라는 이름이 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태우 여감이라는 그 사람의 딸이 있었다. 숙향이. 이거는 이제 귀한 신분이라는 얘기야, 결국에. 또 한 명은, 한 명을 찾았더니 한 명은 태우 여감의 딸이었고 또 한 명은 시랑 황전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귀한 신분의 딸 두 명이 있었고 거기에 나머지 한 명을 더 찾았더니 부모 없이 그냥 거지같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라고 하는 천한 신분의 한 명을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의 귀한 신분의 숙향이, 그리고 한 명의 이제 거지 숙향이를 찾았다. 라고 내가 숙향이라는 이름을 세 사람을 찾아봤다. 그래서 세 쪽에다가 내가 물어봤다. 이랑이라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둘은 응답을 했, 네, 만나겠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만나겠어요? 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거리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 부모 없이 빌어먹고 있는 이 숙향이는 저는 안 돼요. 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단서를 달았다라는 거야. 뭐라고 단서를 이렇게 달았냐?
내 배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다. 아까 있었죠. 뭐였지? 바로 옥지환의 진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어떤 징표야, 징표. 그래서 내 배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진주를 봐야 둘의 징표라죠. 옥지환의 진주. 나는 진주를 봐야만 허락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야? 부모 없이 빌어먹는 숙향이란 이름의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야.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인데도 너 만날 거냐? 진짜로 만날 거냐?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랑이가 자 남자 주인공 대희하며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PC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선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이 진주를 가져다 보아라. 자, 얘기했죠. 자, 정말 이제 나의 짝을 찾았구나. 지금 옥시원의 진주를 가지고 있구나. 걔는 얘예요. 바로 뭐라는 얘기야? PC 걔는요 천상계에 내가 요지에 갔을 때 요지 아까 얘기를 했죠. 요지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곤륜산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연못이었죠. 자, 그 연못에 갔을 때 반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3000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는 이제 신성계에 있는 복숭아 있잖아. 그 복숭아를 나에게 주던 선녀였다. 그 선녀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얘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얘가 진주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가 진짜로 그때 반도 요지에 있을 때 반도 복숭아를 주던 선녀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찾았다 숙향이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자,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이 진주를 가져다 주세요. 이랑이의 요 진주를 가져다 주세요. 이게 진주가 뭐겠어요? 바로 숙향이가 아까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했을 때 그 진주 있죠. 요 진주를 말하는 거겠죠. 하고 술과 안주를 내어서 관대하니 술과 안주를 내어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막 대접을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응답을 하고 돌아가서 낭자한테 숙향이한테 이생의 말을 해줬어요. 자, 이런 대사를 했다. 얘가 너를 알아보더라. 요지에 갔을 때 반조를 주던 선녀라고 알아보더라. 그리고 이 진주를 주더라. 숙향이한테 주라고 했다. 라고 이제 숙향이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진주를 내어서 숙향이한테 보여주거늘 자, 낭자가 지금 숙향이가 보고 맞습니다 하니까 할머니를 웃었다. 둘은 이제 만나겠네. 그리고 나서 즉시 이랑에게 가서 말을 했다. 자, 그래서 마고 할미에게 바로 숙향이의 징표를 전달하는 이제 이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지문은 다 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숙향이 뭐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숙향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조력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도와준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력자들을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숙향이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이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력자들이 도와줘요. 첫 번째 위기. 숙향은 어릴 때 도적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졌죠. 하지만 사슴이 숙향을 업어가지고 장승상 집에다가 데려다 놓았다. 사슴이 도와줬네. 여러분 사슴이 도와준 적 있어요? 으악. 자, 이렇게 이 조력자들이 전부 어떠냐? 비현실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유식하게 뭐라고 했다? 바로 정기적이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장승상의 집에서 양녀가 된 숙향은 사양의 모양을 받아서 장승상 집에서 쫓겨난 후 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약간 소극적이다. 약간 그렇지. 이 얘가 숙향이가. 그래서 아버지 김정과 인연이 있던 누가 더 좋았다? 거북이가 도와줬다. 으하! 거북이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죠. 이게 역시 비현실적이에요. 자, 어때? 숙향은 길을 떠돌다가 갈대밭에서 불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한 노인 화덕진궁이 도와줬다. 화덕진궁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불의 신령이었죠. 불의 신령의 도움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자, 이 상사의 명령을 받은 김전이 자신의 딸인 줄을 모르고 숙향이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마고 할미가 도와주더라. 대지의 신이 도와주더라. 이렇게 다 도와주면 진짜 야,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못 이기면 그것도 이상하다. 약간 그렇지. 자, 숙향이는 마고 할미가 죽은 후에 낙심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마고 할미가 남긴 삽살이가 도와줘. 헤이, 삽살이가 도와줘서 이랑과의 인연을 이어나가서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걸 봤을 때 도움을 받은 존재가 다 뭐예요? 사슴이 도와줬어요. 거북이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화덕징을 불의 신령이 도와줬어요. 마고 할미 대지의 신이 도와줬죠. 삽살이 개가 도와줬네. 야우.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전부 비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런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게 숙향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이제 문제풀이는 잘라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붙이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